자, 생성형 AI는 뭘 생성할 수 있는가? 생성형 AI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고요. 이미지, 사진입니다. 음성, 또 텍스트, 여기 사진이 여러 개가 있는 걸 동영상으로 하죠. 이 네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과물로. 그래서 여기 뇌가 있겠죠?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음악을 만들어내고 사진을 만들어내고 사진이 여러 가지 연결된 비디오, 또 음성까지 들어가 있는 비디오를 만들어내고 텍스트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창의성과 그 다음에 지능의 결합을 통해서 음악, 영화, 이미지, 텍스트 등 콘텐츠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생성형 AI가 창의성이 있다. 이 부분은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인간들 중에 창의적인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창의적 인간들이 만들어낸 글들이나 그림들을 이 생성형 AI가 학습을 한 다음에 가장 근접한 것을, 가장 평균적인 것을 보여준다, 디스플레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생성형 AI 하드웨어인데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성형 AI가 그냥 매개 변수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준이다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고의 관점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백 개냐 혹은 수억 개가 굉장히 좋고, 이 말은 지금 기준이 많다면 그만큼 계산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무거우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대신 정확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정확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측면, 반대로 좀 부정확하지만 시간이 빨리 걸립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저는 정확한 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암인지 아닌지 정확한 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수억 개 정도 한 게 훨씬 좋겠죠. 근데 지금 재난이 터졌습니다. 지금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랑 징조가 되면 우리는 출발할 겁니다. 완전한 산불이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아도 산불 가능성이 약 60%만 되면 우리는 출발할 겁니다. 약간 부정확해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수백만 되는 매개변수가 적은 인공지능이 이때는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상황에 따라서 유용한 AI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무조건 AI가 고성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AI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임베디드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임베디드 어디에 끼워 넣는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그릇이 있고 여기에 끼워 넣는 거, 우리가 화장품이 있으면은 화장품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렇게 여기에 뭔가를 끼워 넣어서 하나의 콤팩트하게 만드는 것, 그 끼워 넣는 것을 임베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on 디바이스에다가 끼워 넣어서 한다든지, 자동차에다가 끼워 넣어 가지고 AI가 돌아가게 한다든지, 스피커, 그다음 와이파이, 그다음에 스마트폰, 탭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성형 AI 역사와 발전을 살펴보면은 생성형 AI는 다칭 퍼셉트론입니다. 퍼셉트가 지각하다, 인식하다. 인식하는 거는요, 이거 하나입니다. 이 뭔가 계산하는 덩어리가 있어요. 이 계산 덩어리에 정보가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후에 정보 하나를 내보낸다. 그래서 이것 하나가 퍼셉트입니다. 이거 하나가 퍼셉트입니다. 이거 하나가 퍼셉트입니다. 이거 하나가 퍼셉트입니다. 이거 하나가 퍼셉트고요. 이거 하나 퍼셉트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 덩어리가 있을 것이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나가는 건 하나고요. 들어오는 건 여러 개입니다. 들어오는 건 여러 개와 나가는 건 하나입니다. 들어오는 건 여러 개인데 나가는 건 하나입니다. 들어오는 건 여러 개인데 나가는 건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 동그라미가 3개지만 가운데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연산이 되고 정보가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나가는 것 하나에서 다른 동으로 연결돼요. 이거 하나가 퍼셉트론. 그래서 몇 층 있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심층 퍼셉트론이겠죠. 이게 입력하고 출력하고요. 가운데 계산하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되어 있다. 자층이겠죠. 다층.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1층에 1층 근데 깊이가 근데 1층 있는 게 아니라 하나층이 또 있고 또 하나층이 또 있고요. 또 하나층이 또 있고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몇 개가 있나요? 아까 다층이 하나, 다층이 둘, 다층이 셋, 다층이 넷. 네 개의 깊은 학습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층 신경망 Deep Learning이라고 합니다. Deep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자,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2014년입니다. 그래서 GAN이 등장이 중요한데 두 개의 신경망입니다. 두 개의 신경망을 이런 겁니다. 입력해서 다층 출력해서 깊은 신경망 출력 다시 이것 자체가 입력이 돼서 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날로그 예를 들면 사진이 들어가서 숫자가 된다고 하면 이제는 이 숫자를 가지고 다시 사진을 만들어내는 정반대.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포개면 포개지는 이런 걸 바로 이제 두 개의 생성자와 판별자 앞에 있는 아까 다층 들어가고 나오는 거 이게 생성자 생성하죠. 다시 이걸로 생성되어 있는 것은 어디 여기에 숫자라고 하면 숫자를 가지고 다시 다층 그래서 사진으로 다시 나오죠. 이때 사진 이때 처음에 들어간 사진은 원본 사진이겠지만 마음에 나온 사진은 가상적으로 컴퓨터가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그래서 원본 사진과 사진을 서로 대조해 보면 비슷하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낸 이 사진이 바로 우리가 딥페이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더 현실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더 현실적이다 이 말이 더 현실과 부합하다, 더 원본적이다. 현실은 원본입니다. 원본에 부합한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같은 위조 지폐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떠한 지폐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숫자로 만든다면 숫자를 가지고 다시 지폐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가상 지폐가 되겠죠. 위조 지폐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폐, 위조 지폐를 정확하게 잡아낼 거야. 그래서 이 말이 바로 딥페이크. 이것은 뭐냐면 뭔가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딥페이크로 그러니까 컴퓨터가 만든 건지 인간이 만든 건지 판별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 정상적인 거 인간이 만들어내죠. 여기에 뭔가 패턴이 발견돼서 이상한 것을 찾으면 이게 이제 위조 지폐가 되겠죠.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이쪽에서는 나는 잡아낼 거야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나는 위조 지폐를 만들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와 판별자를 가지고 위조 지폐를 만들 거야. 그리고 반대로 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신경망이 만들어집니다.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습니다.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생성된 데이터는 판별을 위한 학습 예제가 되고요. 생성자의 가짜 데이터를 진짜 데이터와 구분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생성자와 유사하지 않는 데이터를 생성하면 불이익을 줍니다.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마이너스를 준다는 거고 유사하다 그러면 플러스를 주는 거고 이게 계속해서 강화되면 굉장히 정확하게 되겠죠. 나는 생성자야. 나는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 가짜 데이터입니다. 숫자를 만들자. 원본에서 심층적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처럼 보이는 데이터를 생성하려. 그 다음에 실제하고 다시 원본을 만들어서 나는 맞춰볼 거야. 판별자야. 그래서 진짜와 가짜 데이터를 구분하는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이게 동시에 먼저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 얘가 데이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아날로그 만들어서 대조해 보는 거죠. 대조해 가지고 유사하지 않다 원본하고 그러면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교한 가짜가 만들어지겠습니다.